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행위이다. 그것은 벽에다 공을 치는 것처럼 언제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감정의 동요가 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불안정했던 마음에서 벗어나 지금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다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감사하기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감사일기를 쓰고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반복적으로 되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 적기 시작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좋은 일들도 많아졌고 행복한 순간도 자주 느끼게 됐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현인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왜 감사하는 마음을 그토록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오늘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는 물론 감사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국내 1호 습관 컨설턴트이자 현재 감사학을 만들어 전파하고 있는 엄남미의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입니다. 저자는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들고 감사 메모를 하라고 말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감사하기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감사 메모 쓰는 법, 감사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법, 감사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감사하면 불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 식구도 많고 처와 관계도 안 좋아 매일 불평하며 살았다. 근처에 지혜로운 랍비가 강연을 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랍비에게 물었다. 저는 집도 좁고 자식은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제 처는 매일 저에 대해 불평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집에 염소를 기르고 있느냐? 네, 염소 한 마리가 있긴 한데 그것으로는 모자랍니다. 그 염소를 집안에서 키우도록 하여라. 악취의 염소에 악처에 농부는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며 불평을 쏟아냈다. 집에서 염소를 길러봤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닭은 몇 마리 키우느냐? 10마리 키우고 있사옵니다. 그럼 그 닭도 집안에서 염소랑 같이 키우도록 하여라. 워낙 지혜롭다고 소문이 났기에 농부는 거절하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했다. 악처의 악취에 돼지우리가 따로 없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 염소, 닭을 모두 집 밖으로 내몰고 다시 찾아오거라. 며칠 후 농부는 혈색이 좋고 황금을 찾은 것 같은 기분으로 눈을 반짝거리며 랍비를 찾아왔다. 염소, 닭이 없는 집안은 궁전입니다.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다. 농부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가진 것에 대해 불평하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평과 불만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집안의 악취를 풍기는 염소와 닭 같은 존재다. 불평을 없애자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해진 농부처럼 감사할 점을 찾아내어 당장 감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황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뭘 가지면 감사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행복을 미룬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감사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똑같다. 현재라는 순간이 쌓여서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다. 나중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하기 위한 실천을 한다. 감사는 그 모든 것을 다 높게 만든다. 불평도 높게 만들고 화도 높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도 녹아내리게 한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기 위해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하자. 오프라 윈프리는 입버릇처럼 자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고 했다. 감사할 일이 주변에는 아주 많다. 그것을 매일 기록하라. 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감사일기의 기적을 전하고 있다. 내가 감사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매순간 쓴 지는 7년이 넘었다. 이유 없이 행복하라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매일 감사한 점을 5개씩 쓴다는 걸 읽었다. 실천해 보자고 생각하여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1825개를 썼다. 신기하게도 나가지 않던 집이 나가서 이사가 순조로웠다. 아이들과 남편이 감사일기를 쓴 1년 동안 가장 행복했다고 말한다. 감사일기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중요한 건 삶에서 불평할 것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감사할 것을 적으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삶도 긍정적으로 바뀐다. 가을철 밤송이의 가시를 제거하면 알밤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의 불평이라는 가시를 제거하여 감사와 행복이란 삶의 긍정적인 경험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삶의 매 순간은 감사와 기적으로 가득하다. 지금 현재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감사는 바라기만 하지 않고 행동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은 습관의 지배를 받는지라 쉽게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행동하려고 막상 뭔가를 시작해도 작심삼일이다. 왜 이렇게 행동이 잘 안 되는 것일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삶을 어떻게 살까? 당장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을까? 나는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가 주어진 데에 대해 감사한다. 하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 투성이었다. 하루가 또 주어진 데 대해 무기력했다. 하지만 감사 메모를 수시로 적고 걸어 다닐 때마다 감사에 집중하고 매 순간이라는 방을 감사로 도배하자고 생각했더니 바라던 일들을 행동으로 적극 실천하게 되었다. 행동은 마음이 긍정적일 때 적극적으로 나온다.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생각은 긍정적이다. 반면 불평은 포기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든다. 감사를 자주 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쉽게 바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마음속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다.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삶에 대해 감사하며 꿈과 명확한 이미지를 상상했고 그것을 실천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엘리 위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었다. 온갖 모욕과 인간성을 말살당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인간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매 시간이 은총이라고 생각했다. 엘리 위젤은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다 벽을 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는 태도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게 한다며 감사한 마음을 강조한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행위에 있다고 말했다. 지금 힘들다면 그것도 감사할 점이다.
좋은 시절뿐 아니라 어려운 시절도 지나고 보면 감사로 바뀐다. 누군가에게 받은 것에 긍정의 씨앗으로 감사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에너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돌아오게 되어 있다. 반면 남이 잘 되는 걸 질투하거나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저주는 반드시 그것에 응당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감사는 바라는 걸 하게 해주는 씨앗이다. 씨앗을 잠재의식에 심어 놓으면 긍정의 열매가 현실 속에 나타날 것이다. 어디든지 쓰면 이루어지는 감사 메모 일기의 힘. 영국 속담에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란 말이 있다. 감사하면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미래의 꿈을 이루게 해준다. 감사를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쓰기, 즉 어디든지 적어 놓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감사 메모 일기는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습관 고치기 도구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가며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꿈을 이루어줄 감사 메모의 씨앗을 어디든지 적어 뿌려놓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꿈을 정성스럽게 햇빛과 바람과 비가 키우듯 돌봐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는 마치 큰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꿈도 한 걸음, 한 발자국씩 떼어놓으면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감사 메모 일기도 쓰기만 하면 이미 꿈에 다가가게 된다. 목표를 글로 적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감사 메모 일기에 적으면 그것이 바로 인생 지도가 된다. 지도는 방향을 가르쳐 준다.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 지도 하나만 있으면 목적지를 찾아간다. 하지만 지도가 없다면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선장이 항해를 할 때 지도가 없다고 생각해보라.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다.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자만이 성공을 쟁취하고 그것을 유지한다. 시도해본다고 잃을 것이 없으며 성공하면 커다란 수확을 얻는다. 그러니 일단 해보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자.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 놓으면 이루어진다. 감사도 여기에 해당된다. 감사 메모 일기를 적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꿈을 이룰지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 감사 메모 일기 쓰기로 감사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운동으로 훈련하고 단련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감사의 파동을 일으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사 메모 일기를 어디든지 쓴다. 감사의 파동을 강렬하게 집중하면 원하는 일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근육이 면역력을 좋게 하는 것처럼 감사 메모 일기는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행복을 증진시킨다. 의식적으로 감사 메모를 적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결과에 따라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자세로 바꿀 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28세의 억만장자가 된 테드 레온시스는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찾아오면 꼭 하고 싶은 일을 비행기 좌석앞 봉투에다 빠르게 적었다. 거창하게 돈을 더 벌고 싶다가 아니라 처가 식구들 돌보기, 과학 예술 분야에 공헌한 인물에게 후원하기 등을 빠르게 적었다. 삶에서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도 적었다. 다행히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다. 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테드 레온시스는 행복 수업이란 책에서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 메모 일기를 매일 쓰라고 권한다. 미국의 유명한 자기계발 강연자 마시 시모프도 그녀의 책 이유 없이 행복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행복한 백인을 인터뷰한 결과가 감사란 걸 알아낸다. 행복이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행복한 백인은 하나같이 매일 감사 메모 일기를 5개씩 쓴다.
마시시모프도 아무리 성공해도 뭔가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매일 감사 메모를 5개씩 적는 것처럼 적었다. 감사 메모 일기를 매일 365일 동안 쓰고선 그녀의 행복 지수도 크게 높아졌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라며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을 때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 시작이 감사 메모 일기다.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며 꿈의 목록을 적는다. 우리의 소망이 감사의 강력한 에너지로 파동을 일으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 기쁜 마음의 상태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것들이 더 자주, 빨리 이루어진다. 모든 걸 회복하게 하는 감사 탄력성. 뇌과학자들은 말한다. 감사하면 세로토닌이 온몸에 쏟아진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을 평정시키고 행복하게 해준다.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의학적으로 감사가 건강에 좋다고 한다. 감사하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심장박동이 고르고 규칙적으로 뛰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든다. 감사 회복 탄력성이란 온갖 역경, 고통, 어려움, 삶의 문제들을 구름판 삼아 헤쳐나가는 힘을 말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역경을 긍정적으로 뛰어넘는다. 사고가 나기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대 이상목 교수님은 미국의 지질조사 연구하러 갔다가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입 밖에 못 움직이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고를 받아들이고 뇌를 쓸 수 있고 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서울대에서 강의한다. 마우스를 입김으로 불어 휠체어로 움직인다. 불의의 사고를 감사로 극복했다. 최근 10년 동안 사회과학자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을 하고 휴식을 하거나 몸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힐링 방법이 감사하기임을 알아냈다. 심장, 호흡, 혈압의 리듬을 완벽하게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연구가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좌절을 느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감사함을 느끼면 박동이 변화하기는 하나 아름답게 규칙적으로 뛴다.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마라톤 10km를 주로 뛰다가 하프에 도전했다. 10km 지점을 지나자 숨이 차서 감사 명상을 들었다. 신기하게 마음이 안정되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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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2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뛰었더니 몸은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다. 감사 명상이 아니었으면 호흡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신경심장학에서 연구했다. 감사하기는 호흡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혈압의 리듬도 안정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런 상태를 체험하고 나니 더 이상 감사하기를 미룰 수 없었다. 생활 속에서 모든 순간에 감사하자 마음먹고 감사하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감사하면 할수록 삶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생활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감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궁금했다. 여러 문헌을 조사한 결과 감사하기가 삶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걸 알았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시영 의학 박사는 감사하는 생활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홍천에 힐리언스 섬마을을 지었다. 힐리언스 섬마을은 휴식과 명상, 힐링 장소를 제공한다. 문명의 이기를 최소화했다. 자연에서 주는 모든 혜택에 감사하게 만드는 평화로운 곳이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방문하길 추천한다. 이시영 박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발에게도 감사한다. 발아,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오늘도 잘 부탁해. 호흡 컨설팅에서 감사를 전파하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 데이비드는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 소중한 경험이 주어졌을 때 감사한다. 소중한 순간들이 주어질 때마다 감사한다. 그런데 그것들이 공짜로 주어질 때 감사한다.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 바람, 공기, 호흡, 자연 등에 감사한다. 삶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길 원한다. 행복하기 위해선 삶에서 그냥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자. 무료라고 적힌 글을 읽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삶에서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내는 감사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 감사하기가 습관이 되려면 최소 3개월을 지속하면 좋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5가지를 일기장에 적어보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료로 받은 생애 호흡에 대해 감사한 점들을 깊이 느낀다. 종이 위에 연필로 적으면 감사회복 탄력성이 더 높아진다. 미래의 감사일기를 쓰면 꿈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시크릿류의 책을 읽은 독자들은 나는 꿈을 위해 쉽고 편안한 길을 가겠어. 어디 하늘에서 행운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좋겠어. 생각은 해보겠는데 실천하기 싫어. 다이어트는 무슨, 당장 눈앞에 커피, 술, 기름진 음식이 가득한데. 먹고 내일부터 하지 뭐,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한다. 반면 시크릿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꿈에 쏟고 감사하며 꿈의 가치관이 나를 행복해주는 것인가를 질문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행복한 기분을 상상하고 그 꿈을 위한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고 정주영 회장은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향상된 미래를 매일 꿈꿔라. 나는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상을 즐기고 조간신문을 본 뒤 새벽 목욕을 했다. 미래를 매일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공상을 즐기며 감사했다. 삶이 너무 설레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주 좋았다. 라며 적극 행동했다.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성공의 크기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정도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그가 한 것처럼 매일 상상하고 시각화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미래의 감사일기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듯 미래 시점에다 이미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감사하다는 일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그리고 그것을 자주 보는 냉장고, 컴퓨터, 침대 옆, 방문, 부엌에다 메모를 해둔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 꿈 감사일기를 매일 본다. 만약 매일 보게 되지 않는 꿈은 지우고 다른 걸 써놓아야 한다. 꼭 종이가 아니더라도 SNS상에 자신의 꿈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긍정 압력을 내는데 좋다. 꿈을 자주 보고 그것을 강하게 느끼고 감사할 때 뇌신경이 활성화된다. 나도 미래 감사일기를 수시로 적고 들여다본다. 그중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미래의 시점으로 가서 이미 이루어진 데에 대해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한다.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요한 건 지속이다. 뇌과학 연구자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100만 배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도 사소한 것에도 감사했다. 실험실의 비커에게도 감사하고 동네 강아지가 짖어서 잠을 깨워도 깨워줘서 감사하다고 강아지한테 말하는 특이한 과학자다.
하지만 감사가 그의 성공과 연구의 성과를 내게 한 비결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믿을 것인가? 하루에도 100번 이상 남들이 해놓은 성과에 대해 감사하는 아인슈타인의 습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감사는 수많은 역경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회복력도 준다. 조혜련은 쓰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조혜련의 미래일기에서 유독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한다. 그가 바쁜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으며 찾아낸 책들의 공통점은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가슴 뛰는 상상을 종이에 쓰면 현실에 나타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사고는 기적을 만든다. 불평불만을 하지 마라.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가져라 등이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고 싶은 일기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미래 감사일기 쓰는 방법은 이렇다. 1.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라. 2. 영화 대본처럼 재미있게 써본다. 3. 나의 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를 상상하며 써본다. 4.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로 쓰자. 5. 가까운 미래 예를 들어 3일 후에 이루어질 것을 쓴다. 6.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이유 적기. 7. 자주 쓰고 자주 보고 자주 읽기. 8.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실천하기. 이번에는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에 나온 미래일기 쓰는 방법이다. 1. 필기도구와 노트를 준비한다. 작은 사이즈가 좋다.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다. 2. 3가지 소원을 정한다. 3.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잠시 참는다. 그 사이에 첫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4.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잠시 참는다. 그 사이 두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5.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잠시 참는다. 그 사이 세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6. 마지막으로 편안히 호흡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3번 쓴다. 이렇게 100일 동안 쓰는 것만으로도 소원이 무의식에 각인된다. 내가 소원을 쓰는 방법 중에 100번씩 100일 쓰기도 있는데 이 또한 좋은 방법이다. 뭐뭐가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라고 100일간 100번 쓰면 쓴 내용이 다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100일을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열정적인 목표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3개의 소원을 3번씩 100일 쓰는 것도 해봤고 100번씩 100일 쓰기 목표 1가지 쓰기도 매일 하는데 개인적으로 100번씩 100일 쓰는 게 더 잘 이루어지는 듯하다. 성공한 재미사업가 김승호 회장의 생각의 비밀에서 목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목표를 한 줄로 요약해서 써보면 안다고 온 마음을 다해 말한다. 100일 동안 쓰거나 그 목표를 매일 되뇌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해낸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맞으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원이나 목표는 미래에 바라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꿈과 이상과 소원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 중요한 건 매일 쓰고 매일 지속하는 것에 있다. 감사 메모 쓰는 2가지 방법. 메모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도구다. 감사 메모를 하는 것은 기적을 가져다 준다. 주변 환경이 행복하게 바뀌고 원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며 무엇보다 불평하는 습관을 없애준다.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다면 감사한 점을 메모하는 것이 좋다. 어디든 감사할 일들을 적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SNS상에서 같이 감사 메모를 쓰는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다. 타인의 감사 메모를 보고 좋은 자극이 된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은 행동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감사 메모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도 행동력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1.
독서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적는 것과 2. 내가 감사 메모를 쓰는 이유를 읽게 되어 감사합니다. 3. 내가 감사 메모를 쓰는 이유를 저녁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20페이지를 읽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감사 메모는 어느 것인가? 당연히 3번이다. 감사 메모는 구체적으로 적을 때 이룰 가능성을 높여준다. 적는 것만으로도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으로 적으며 감사하다는 말이 들어가면 실제로 감사할 행동을 하게 된다. 어떤 것을 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메모한다면 이 세상에 되지 않을 일은 없다. 모든 것은 생각에 의해서 창조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메모한다면 그 메모가 감사 에너지로 현실에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 줄이라도 좋으니 자기 전이나 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메모를 한다. 건축가 훈데르트 바서는 이렇게 말했다. 지상에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고 날마다 새로 해가 뜨는 아침이 있다. 나무와 비가 있고 희망과 눈물이 있다. 호흡을 하게 해주는 산소가 있고 온갖 동물과 색이 있다. 먼 나라가 있고 자전거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 우리는 부자다. 살면서 감동받는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 감사 메모다. 누군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메모로 기억하고 행복해하자.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감사 메모를 하자. 잠재의식에 더 창의적이고 활발한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감사 메모를 적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하루를 끝마치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점들을 떠올리며 적는다. 내일 할 일에 대해 미리 감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서대로 행동한다. 둘째, 혼자서 쓰는 감사 메모는 매일 지속할 가능성이 약해 SNS에 감사 메모를 하는 모임에 가입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루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감사할 점들을 올려서 공유하면 감사 에너지가 증폭된다. 누군가 하루를 불평하고 살았는데 나의 감사 메모를 보면서 삶의 시각이 바뀐다면 내가 큰 도움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선순환된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감사 메모를 할 공책을 산다. 그리고 감사 메모 모임에 가입한다. 삶이 더 행복한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소리내어 읽다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